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할 건데,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에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그랬고, 중심이 a, b가 되고 반지름이 r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지수가 원의 방정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세 개의 미지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세 개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조건이 점 3개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일반형으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서 하라고 했고, 아까 문제도 하나 풀어봤잖아. 그래서 조건이 3개가 주어지는데, 자, 이 377번 이걸 보면 3개의 조건이, 자, 중심이 y는 마이너스 2x 위에 있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y축에 접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 점을 어디를 지난다, 이게 또 하나가 있죠. 이런 식으로 3개의 조건이 주어져서 이 원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유형은 요 내용에 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원이 x축에 접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한다라고 해보자. 그런데 여기 중심의 좌표가 5,-2. 자, 왜냐면 4사분면이기 때문에 x좌표는 양수고 y좌표는 음수일 거 아니야? 자,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반지름이 몇인 것 같아? 지금 반지름이 얘기가 없잖아? 중심만 얘기하고. 근데 반지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 반지름이 몇이야? 2죠. 효율이 좋았어? 반지름이 2야. 왜냐면 요 길이가 반지름인데, 요 길이는 다름 아니라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라는 거지. 길이는 양수 개념이지. 근데 이 좌표는 마이너스 2지만 이 길이는 플러스 2가 돼. 그래서 반지름이 2가 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에서 이렇게 접해. 근데 여기 중심의 좌표가 1,4야. 자, 이렇다라고 하면 반지름이 이번에는 몇일까? 1이죠? 자,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거야. 축에 접하면 중심을 통해서 반지름을 우리가 알 수 있어. 반지름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축에 접한다라는 얘기가 미지수를 하나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중심이 a, b인 경우에, 자, 반지름이 뭐하고 같으냐면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y좌표와 같다라고 하면 안 돼. 여기서 중심의 y좌표는 마이너스 2지만 반지름은 플러스 2죠. 절대값 개념. y축에 접한다라고 하면요, 자, 반지름과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같은 거. 알겠지? 왜 절대값과 같은 건지. 자, 그러니까 77번 바로 설명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할게. 자, 중심이, 자, 이 상태에서 중심이 a, b잖니? 근데 그 중심이 y는 마이너스 2x를 지난다라고 하면 a, b가 y는 마이너스 2x라는 직선을 지난다라고 하면, 지난다라고 하면 점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x에다가 a를 대입하고 y에다가 b를 대입하면 결국 b는 마이너스 2a가 되죠? 오케이. 그러면 미지수가 a하고 b하고 r 세 개잖니? 미지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래서 b에다가 마이너스 2a를 대입한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 2a 이렇게 바뀌겠죠? 좋아. 미지수가 a, b, r에서 ar로 바뀌었어. 자, 두 번째, y축에 접한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같은 거야. 여기서 x좌표가 a죠. 중심의 x좌표가 a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같다. 그러면 요거 양변 제곱하면, 자, 물론 절대값이지만 양변을 제곱하면 없어지죠. 절대값이. 그래서 a제곱하고 r제곱이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r제곱에다가 또 a제곱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미지수가 a 하나로 줄어들었죠. 신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타를 날리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1을 지난대. 여기다 xy가 마이너스 1,1을 대입해 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2a의 제곱이 a 제곱과 같다. 얘를 풀어주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곱을 하면 플러스가 된다. 여기다 쓸게요. 1 플러스 2a의 a 제곱에 1 플러스 4a의 4a 제곱이 a 제곱이죠? 자, 여기 이렇게 날아가고 4a 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2가 0이죠. 자, 2로 약분해주면 2a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1이 0이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뭘 물어봤냐면 a 값이 이렇게 두 개 나왔다는 얘기는요. 원이 두 개라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 원의 중심이 여기서 보면은 a, 마이너스 2a죠. a, 마이너스 2a가 원의 중심이야. 자, 여기 중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들어가면 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죠. 원이 두 개가 나오고요. 그 두 개의 중심이 각각 이거하고 이거예요. 문제는요,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구하면요, 빼서 제곱하면 4분의 1이고 1이죠. 루트를 취하면 2분의 루트 5가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지금 이 유형에서 핵심은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고 y축에 접한다.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같다. 그렇죠. 여기서 간혹가다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냐면 요 앞에 유형에 보면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이런 소리가 있어.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하는 거하고 y축과 접한다 전혀 다른 거야. 중심이 y축 위에 있다는 것은 원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야. 반면에 y축에 접한다는 건 뭐 이런 식으로 접한다는 얘기죠. 얘는요, 중심이 y축 위에 있으면 중심의 x좌표가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a, b, r 중에서 a가 0이라는 소리고요. 얘는 아니죠. x-a의 제곱에 y-b의 제곱이 여기가 r제곱이 아니라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 즉 반지름이 절대값 a하고 같으니까 여기가 a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도 미지수가 b하고 r 두 개, 얘도 미지수가 a하고 b 두 개.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조건이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 줄여드는 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자, 그 오른쪽에 오른쪽은 문제네. 다음 유형을 볼게. 그 대표 문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빵 어렵거든. 81번 가지고 설명하는데, 자, 방금 전에 설명한 것은 원이 x축 또는 y축 하나에 접하는 상황을 지금 얘기한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야. 자, 그러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에는 몇 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지에 따라서 식이 네 가지가 생깁니다. 우리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 당연히 r은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1사분면에서 이렇게 되잖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잖아. 그러면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중심이 결정이 된다. 중심은 뭐겠니? 반지름이 r이야. 그러면은 저 생각보다 얘도 r이죠? 얘도 r이죠? 그러면 선생님께 얘기하면 돼. 중심 뭐가 되겠어? 선생님이 에어컨 꺼졌으니까 대답해. 네.
뭐가 되겠어 중심? 반지름이 아니야. 근데 1, 4 보면서 x축하고 y축이 그쵸? r만 r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1, 4 분면이기 때문에 자 r은 양수란 말이야. 그렇다면 중심은 r만 r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1, 4 분면에서 자 1, 4 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요 x-r의 제곱에다가 y-r의 제곱에다가 여기도 당연히 r의 제곱이죠.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점이 하나 주어졌다든지 또 다른 정보가 하나 제공이 되면 구하는 거죠. 2, 4 분면 볼까? 2, 4 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단 말이지. 반지는 그대로 r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얘는요 효율아 중심이 뭐겠니?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r뿐만 r이 돼. 반지름 그대로. 그러면 2, 4 분면에서 접하면요 x 플러스 r이 된다. y는 그대로고요. 자 3, 4 분면은요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이 r 제곱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4, 4 분면은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y 맞죠? y 플러스 r의 제곱이 r 제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에는 식이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서로 다른 식이 만들어져. 그래서 크게 나누면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x축에 접하는 경우, y축에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동시에 접하는 경우 세 분할을 하면 이렇게 네 개가 서로 다른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있잖아.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요 반드시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된다. 자, 여기가 어디냐? 요 빨간에 y 이퀄 x야. 또는 여기 요거는 y 이퀄 마이너스 x가 된다. 반드시 y 이퀄 x라는 직선 아니면 y 이퀄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은 생겨야지 된다. 요 내용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81번은 무슨 소리냐면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일단 그려볼까? 마이너스 1,0이 꼭지점이고요. 여기 접하네. 이렇게 되는 자, 이렇게 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 그런데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에 있대. 중심이 여기 어디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일단 원을 한번 구해볼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될지 2, 4분면에서 될지 3, 4분면에서 될지 4, 4분면에서 될지 감이 안 오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알려준 방식이 반드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y 이퀄 x에 있던지 y 이퀄 마이너스 x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y 이퀄 x를 그려보면 얘하고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 1, 4분면하고 3, 4분면에서는 안 생기는 거야. 자, 여기를 그려볼게. 여기서 얘를 그리면 얘가 y 이퀄 마이너스 x거든. 이 빨간색 직선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는 거야. 그런데 빨간색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는데 또 이 문제는 이 2차 함수 어디에 또 원의 중심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주는 점은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여기 이런 원이 하나 있는 거고 x축과 y축이 관계해준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그맣게 2, 4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이렇게 크게 접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여기에서부터 이게 지금 큰 원의 중심이고 얘가 작은 원의 중심이죠. 요 거리가 뭐냐는 거거든. 여기서부터 요 거리가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답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 구하는 게 필요하지가 않고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필요한데, 그치?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하고 이렇게 생긴 직선의 이 교점 사이의 거리 아니니? 이거 구하면 답이 아니고 문제는 원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자,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지금 2차 함수 전개시킨 거고요. 얘하고 뭐의 교점이다? y는 마이너스 x하고의 교점. 그래서 이거 연립해보죠. 그럼 x제곱에 더하기 2x가 아니라 3x 더하기 1은 0이죠? 요게 바로 자, 좀 어려운데? 어렵네. 요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 자, 근데 이 방정식은 뭐냐면 이 2차 함수하고 직선을 지금 연립한 거거든. y를 소거시켜가지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됐잖니? 자, 너네들이 아직 6단원을 안 배웠잖아. 우리 복소수까지 배웠고 5단원이 2차 방정식이고 6단원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거든. 거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이제 자세히 공부하는데 지금 이 2차 함수하고 직선을 연립해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나온 이 2차 방정식의 근 알파 베타는 바로 여기를 뜻해. 여기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야. 그렇다고 보면 이 점은요 알파 콤마의 마이너스 알파. 왜? 이 직선이 y 이퀄 마이너스 x잖아. 그러니까 x가 만약에 알파면 y 마이너스 알파고 얘는 베타 콤마 마이너스 베타가 돼. 그래서 문제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으니까요. 구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여기서 이걸 빼도 똑같아.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얘를 제곱하나 얘가 똑같거든. 그러니까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루트를 취하면 이게 답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개를 빼주는 거 알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그래서 여기서 근구하기에서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플러스 1이 돼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2배에다가 요거의 제곱이니까 9죠. 요거의 4배를 빼주니까 4. 그래서 요게 루트 10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루트 10이다. 일단은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냥 알아주고 넘어가자. 근데 지금 교재에 있는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렵고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인 문제는 이런 식이 나올 거야. 3, 마이너스 4를 지나고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라고 치면요. 자, 생각해봐. 3, 마이너스 4라는 것은 여기 4, 4분면에 있는 점이잖아. 여기를 지나면서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당연히 4, 4분면에서 그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세워야지 돼. 자, 이 4개를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 없죠. 4, 4분면이면 x좌표는 양수고 y좌표는 음수니까 여기서 r, 마이너스 r 되고 반지름 나와. 자, 여기다가 3, 마이너스 4를 대입해요. 그러면은 이거 전개시켜주면 r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거든. 그 2차 방정식에 해가 2개가 나오면 그 r 2개를 여기다 각각 집어넣으면 원이 2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여기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게 이런 식으로 조그만 애도 있고
이런 식으로 크게 되는 애도 있거든. 이렇게 두 개야.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게 원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원의 뭐 반지름의 합이 몇이냐 또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몇이냐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봐. 아마 그 숙제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테니까 몇 사분면에서 그렇게 되는지만 좀 파악을 해서 식을 세운 다음에 대입해서 풀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여기까지 오늘 하면 될 것 같아. 거기 중요 표시도 되어 있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PA하고 PB의 비율이 3대 2라는 소리죠. 점이 두 개가 있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거든. 자, 이 두 점으로부터 길이의 비율이 3대 2가 되는 점은 몇 개가 있겠니? 이런 소리야. 점을 하나 찾는데 A에서부터 길이의 비율하고 A에서부터의 길이하고 B에서부터 길이, 요 길이의 비율이 3대 2라고. 이런 점은 무수히 많거든? 여기도 있을 거고, 요 밑으로도 3대 2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안쪽에도 3대 2 있을 수 있고, 이 바깥쪽으로도 3대 2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 알겠죠? 근데 이런 점들을 다 연결을 시켜봤더니 원이 나오더라는 거야. 이거를 발견한 수학자가 아폴로니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이 원을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야. 3대 2. 3대 2. 자, A에서부터 거리하고 B에서부터의 거리의 비율이 3대 2가 되는 점들을 다 연결시켰더니 이와 같은 원이 되더라는 거거든. 이러한 원을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알아둔다. 아폴로니오스의 원은요. 점이 일단 두 개가 있어. 정점이라고 해요. 정점이 있고 동점이 있는데 동점은 움직이는 점이고 정점은 정해져 있는 점이야. 안 움직이는 점.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의 자취를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한다. 자, 자취라는 말이 지금 처음 등장했는데 자취는요 뭐니? 혼자 사는 거 자취한다 그러니? 그거 아니고 발자취라는 말 들어봤어?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뭐 여행을 했다? 뭐 아니면 자,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가서 겨울에 말이야 그래서 잤어 혼자 오두막에서 잤는데 자는 사이에 눈이 엄청 많이 온 거야. 그래서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서 여기를 마당 한 바퀴 삥 돌았어. 그럼 뭐가 남니? 발자국이 남죠? 발자국. 좀 시적으로 표현해서 발자취가 남지 않니? 발자취라는 것은 신발의 흔적이죠. 점이 모여가지고 있잖아. 점이 모여서 점의 흔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거를 자취라고 해. 점이 모여서 흔적을 만드는데 그게 일정한 도형을 만든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자취라고 하는데 자취에 대한 처음 나온 거죠. 자취에 관한 문제 중에서 자,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유형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폴로니우스의 원만 설명하고 뒤에 거는 다음 주에 할 텐데 선생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게 광교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범위였거든? 근데 되게 좀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어. 뭐냐면 잠깐 얘기하면 지금 1학년 광교고 여학생 중에 되게 좀 선생님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니까 당연히 공부는 잘하겠지. 그래서 전교 뭐 한 자리 숫자 그런 성적을 이번에 이렇게
고2 여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선생님이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는 정말로 시험에 출제될 것으로 예측되는 문제를 그 전날 밤에 샤워를 이렇게 딱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길을 받아 1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시길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알려주거든. 알려주는데 딱 온 거야. 이 아폴로디우스의 원 말고 이 다음에 있는 유형이 있거든. 자취의 방정식 2라고 해서 이게 나온다 이렇게. 그리고 왔어. 그래갖고 선생님이 전날 한 50문제를 찍어주거든. 찍어주면서도 내가 또 이거는 100% 내일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문제들이 몇 개 또 있어. 그래서 직전 대기 때 그걸 쫙 알려줬는데 이 여학생이 그 전날 그러니까 이제 직전 대기 끝나고 밤에 카톡이 왔어. 이게 직전 대기 때 찍어준 거 다 알겠는데 이거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막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카톡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했어. 선생님이 써서 질문하면 선생님이 바로 풀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보내줄 거지. 뭐 언제? 365일, 24시간. 그래서 그날도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다가 카톡 그래갖고 깨갖고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또 풀어줘가지고 이렇게 보내줬구나. 그래서 이제 이해를 했어. 몇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뭐 자다가 그런 일이 있어도 또는 뭐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그런 일이 있어도 이런 건 환영해. 그래서 근데 시험이 딱 나온 거지. 그것도 서술형이 2문제밖에 안 나왔어. 기말고사, 양조고등학교 10점짜리로 10점짜리로 딱 하니 나온 거 똑같이. 숫자는 물론 조금 다른데 근데 그 문제를 딴 애들이 되게 어려워했대. 다 틀렸대. 근데 자기는 전날 카톡으로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나왔던 거지. 그래가지고 당연히 1등인 거지. 어디 박수 안 치니? 그래서 되게 중요해. 그리고 선생님이 뭐 똑똑한 거 뭐 주말할 거 없는 거고 내가 똑똑해서라기보다 선생님이 경험이 많으니까 대충 전에 중간고사 때 어떤 식으로 문제 되는지 보면 기말고사 때 뭐 이런 거 되겠구나 싶은 것들이 그대로 나와. 그래서 뭐 당장은 너네들 뭐 내신 대비 뭐 중학교 거 이제 이야기 하게 되겠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는 그때까지 나오고 다 정박이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말을 믿고 하면 진짜로 그렇게 나옵니다. 중요한데 영어 선생님이 저번에 뭐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늦게 끝냈다고. 근데 우리 영어 시간이 아니잖니? 저기 있는 분은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분이니까 여기까지 설명할게. 이거 촌스럽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세련되게 푸는 방법이 있다. 일단 촌스럽게 푸는 방식은요. 촌스러운 방식은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지. 3PB가요. 2PA고요. 제곱을 하면 9PB의 제곱이 4PA의 제곱. 자, 자취의 방정식은 무조건 이렇게 하거든. 자취. 여기서는 지금 점 P를 물어봤잖니. 이 P 점을 x, y라고 두고 이 x하고 y의 반기씩 구하는 게 자취의 방정식이거든. 끝이야. 그게 사실.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점을 x, y라고 두고 그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되거든. 그러면 얘를 x, y라고 주시고요. 그럼 PA는 어떻게 구하니? PA는 두 점 사이의 거리거든. PA가. 그러면은 x 더하기 4 얘 제곱에다가 y 제곱이거든. 그런데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게 PA죠.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아예 제곱을 한 거거든. 이게 PA 제곱이야. 여기다가 4배를 해준 게 9배 PB는요. x-1의 제곱에 y 제곱이죠. 이렇게. 이거 그냥 노가다 띄워가지고 전개시켜주면 그게 이 문제가 원하는 자취의 방정식이야. 그럼 아마도 그게 원의 방정식이 나올 거야. 이게 촌스러운 방식이야. 별로 이거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답은 맞춰야겠는데 그런 경우에 하시도록 하고요. 세련된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그림으로 하는 건데 근데 세련된 방식이라고 하는데 너네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어. 자, 마이너스 4,0이 있고 1,0이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 B죠. 자, 3대 2가 되는 점들을 모아놓은 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자, 생각해봐라. 3대 2가 되는 점은 A, B의 안에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X축이 A가 다 지나잖니? 그러니까 A, B의 안에 있는 점에서 3대 2가 되는 점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점이 두 개가 있을 때 이런 원이 되거든. 아폴로디우스의 원을 구하면. 근데 얘도 3대 2, 그 다음에 얘도 3대 2 이렇게 된다는 거고. 즉 얘는 3대 2 내분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3대 2라고 하면 3대 2 내분점하고 3대 2 외분점을 구합니다. 그러면 자 내분점은요 5분의 자 여기서 3대 2니까 대각선끼리 곱하죠. y좌표는 어차피 0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3, 1은 3 마이너스 8 5분의 몇이니? 아 계산인데 마이너스 5죠. 5분의 마이너스 5 즉 마이너스 1이 된다. 즉 내분점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외분점은 빼기죠. 3 빼기 2 하면 1분의 3 빼기 8이니까 11이죠. 11,1 여기 뭐 11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게 극단적인 점이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가장 극단적인 점 뭐냐면 얘랑 얘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그러면 원의 중심은 요거하고 요게 지름의 양 끝입니다. 지름의 양 끝이 주어지면 10거든. 두 개 더하면 10이니까 반띵하면 얘가 5. 자, 5,0이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몇이니? 6이죠? 이거 6이잖아. 이런 원이 돼.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원의 방정식 자 또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된다. x-5의 제곱에다가 y 제곱에 이게 36. 아까 촌스러운 방식이라고 해서 P 4PA의 제곱이 9PB의 제곱 그거 그냥 풀어서 주면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 핵심을 얘기할게. 아폴로디우스의 원은요 두 정점이 주어져야 되는데 두 정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의 이름이 아폴로디우스의 원입니다. 그래서 지름의 양 끝이 주어지면 쉽게 중심 찾을 수 있고 반지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것은요 자 이렇게 물어보다가 점 P라고 할 때 점 P의 길이를 구하시오 또는 점 P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자주 나오거든. 길이는요 반지름이 6이죠. 길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의 둘레의 길이. 그러면 12파이라고 대답하면 되고 넓이를 물어보면 36파이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수지법 문제는 엄청나게 좋은 문제. 아폴로디우스의 원하고 관련된 모든 걸 한 문제에서 다 물어보고 있거든. 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을 거야 이 문제는. 자, 이 문제를 한번 그러면 설명하는데 일단 원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원의 둘레의 길이는 12파이죠. 그러니까 2번 지문은 잘못된 거야. 얘는 12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먼저 볼까? 5번 지문은요. 자,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얘인데 얘하고 Y축 사이의 교점 사이의 거리. 자, 여기 거리를 물어본 거지. 요 거리가 몇이냐는데 자, 이거 같다. 왜냐하면 얘는 하나의 현이죠.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2등분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얘랑 얘는 같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죠. 얘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6이고요. 요 길이는 5야. 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잖아. 그럼 요 길이는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36에서 25를 빼면 11이죠. 그쵸? 루트 12. 그럼 요거 2배를 해야겠죠? 2루트 10입니다. 잘못됐죠? 2루트 10. 두 개의 지문이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응용되는 게 나오는데요. 잘 봐봐.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P는 어디 있냐면 P는 여기 원의 둘레 어딘가에 있거든. 근데 P가 어디에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커지느냐, 그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정도 있다고 치면 삼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P가 여기 있다고 쳐볼까? 그럼 삼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넓이가 각각 달라지거든. 자, 넓이가 최대일 때는 언제냐? 자, 여기일 때다. 여기 P가 있으면요,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자, 왜 그러냐면 AB의 길이는 5로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높이를 가장 높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얘를 밑변이라고 봤을 때 높이는, 자, 이렇게 됐을 때가 가장 높겠죠. 즉 삼각형의 높이가 원의 반지름과 같을 때가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된다. 이때가 넓이가 최대야. 자, 그래서 요 길이는 5, 반지름이 6이죠. 높이가 6인 거예요. 그래서 5, 6에 30에다가 맞죠? 5, 6에 30 절반으로 나누면 10.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15다. 틀렸다. 그래서 다음 3번 아니면 4번인데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요 각을 보세요. 요 각. PAB라는 것은 각 PAB라는 요 각이거든. 요 각이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는 거거든. 자, 지금 그림이 좀 지저분해서 여기다가 좀 축소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요게 A고 요게 B인데 넓이는 여기 있을 때 요렇게 될 때가 넓이가 최대예요. 왜냐하면 높이가 반지름이 맥시멈일 거 아니야. 근데 이 각이 가장 클 때는 언제냐면 여기에 이렇게 접할 때, P가 여기 있을 때. 그래야지만 이 각은 최대가 되겠죠. 즉 여기서 이런 여기 접점이 있다고 보고 까만색으로 할게요. 자, 여기 접점이 있고요. 이 원에 접할 때가 이 각은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요만큼 각이 더 크잖니? 이때라고. 자, 그래서 각이 최대가 될 때는 접할 때고요. 그 다음에 접점하고 원의 중심하고 연결하면 항상 이 접선과 수직이 되거든. 원의 대단히 중요한 성질이야.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접점에서 원의 중심하고 연결하면 이 접선과 항상 수직이라는 성질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여기가 P니까 요 길이가 뭐냐고 물어본 거거든. 4번 지문은 그러면 직각삼각형만 따로 그려볼까? 이런 상황이에요. 얘가 답이야. 그런데 여기는 원의 중심이야. 아까 A, B가 아니고요. 얘는 원의 중심이야. 그러면 원의 중심이 아까 5였잖아. X좌표가. 여기는 마이너스 4죠. 요 길이는 9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다름 아니라 반지름이야. 6이야. 자, 피타고라스를 쓰면 9, 9, 81에서 6, 6에 36을 빼니까 45가 되고 루트 45가 3루트 5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은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 맨날 늦어져서 미안해. 이런 얘기야. 원이 이렇게 있는데 5,-10이라는 점이 바깥쪽에 있어. 그랬을 때 이 점하고 이 원 어딘가에 있는 점하고 제일 먼 데가 어디냐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건 아예 유형이 따로 있어. 뒤에서 배우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원의 중심하고 쭉 연결을 해. 그랬을 때 요 뒤쪽에서 만난 이 점이 있죠. 이 점이 이 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원이 위에 있는 점.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은 요 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요, 요 길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점 5,-10으로부터 원 어딘가에 있는 점 P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그러면 항상 요 길이를 구한 다음에 요 길이를 구하면 된다. 요건 반지름 6이었죠. 요 길이는 원의 중심이 아까 5,0이었나? 맞나? 그럼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 5,-10이 사실 이 밑에 있었나 본데 아무튼 요 길이는 1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10 더하기 6을 하면 16이라는 거지, 최대값은. 자, 요것만 기억한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은요, 두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율이 일정해. 이 문제는 지금 3대2라고 했잖니? 그럼 어떻게 구한다?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3대2 내분점하고 3대2 외분점을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고요. 그게 지름이 양끝이 되는 원이 된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도 했고, 그 숙제는 (770번까지요)